명재원 판사 반드시 정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국회가 압박을 하자 저는 결단코 반대하고요. 매번 그 얘기할 때 얘기를 해. 왜 막말 쓰세요? 매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 내 바로 시간이잖아. 이미 했습니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 원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법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명재권 판사 출석 요구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서울 고법등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와 관련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미 기관 증인이 선정되어 있지만 명재권 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이후에 사정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였기에 부득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특히 명재권 판사는 조국 동생의 영장 심사에 있어서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시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연하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등에 관계된 종범들에게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의 전력이 있는 만큼 반드시 구속해야 함에도 구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재권 판사의 직접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는 명 판사가 반드시 본 국정감사 회의장에 출석하도록 원만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역할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면 그 법원이 가지고 있는 법관이 하는 재판의 기준과 잣대는 위원장님 정말 분명하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스스로 어떤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뭔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걸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그리고 결정적인 이 부패 사건을 규명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재권 영장 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저는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있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해서는 전혀 기각사유에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판사들은 조범동 씨나 이 종범에 해당되는 박모 씨, 조모 씨를 영장심사할 때는 발부하면서 모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얘기를 다 거명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의한 영장재판이겠죠. 또한 법원에 지금 전에 이충상 전 법원에서 영장 전담을 했던 교수도 분명히 영장 발부 기준이 법원에 존재하고 있고 서류화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위반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국정감사는 이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이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그리고 영장 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논의를 먼저 하고 우리 국정감사를 하는 게 지금 국민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가장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다 본질이 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쟁취태까지 하면 1분이면 되는 거지. 그걸 꼬박꼬박 3분을 다 채워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진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세요? 좀 자를 건 자르고 그렇게 하셔야지.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 요청 자료 요청으로. 매번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런 걸로 티격태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증인 요청하는데 그거 자기 본질이랄까 얘기 싹 하고서 나서 그 나중에 똘랑 한 30초 얘기하고 그런 게 아무리 저 국회의원이 말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지만 그거 차이가 사는 거 있어요. 의원이 국회의원의 어떤 주제까지 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좀. 안 하려 그러다.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좀. 안 하려 그러다 한 거예요. 내가 앞에 얘기할 때 얘기를 해. 예, 지금 바로 반말 쓰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제가 내가. 지금 바로 꺼내. 왜 반말 쓰세요? 왜 반말 쓰세요? 매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 내가 말할 시간이잖아 좀. 그래 3분 동안 하세요. 3분 동안 하지 말라면서요. 바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잘라서 요점을 알아내시고 그래서 벌써 45분 지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 부분에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점잖은 송기영 간사니까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드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건에 대한 영장 기각 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된 분들이 승복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영장 실질심사 불출석했을 경우에 기각 사례가 중앙지법에 단 한 건,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어떤 건수입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법원장 알고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역은 모릅니까? 그럼 파악하고 있지 주시고요. 못합니다. 제가 이거를 전체 영장 실질심사 17,543건에 대비해서 두 건이죠. 조건까지 0.0114%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포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구속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기각을 해줍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검찰의 논리, 검찰의 시각, 검찰의 지배한 국회의 시각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정감사에서 해야 될 논의는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하게 하고요.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현재 그런 개별적으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그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석의 어떠한 그 틀을 통해서 학자가 할 수도 있겠고요. 언론도 비판할 수 있고 정치인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 권능과 직위와 또는 정상적인 국회의 직무를 이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기소된 사건, 그리고 행해지는 영장에 대한 심판,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국회가 압박을 하자 저는 결단코 반대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코 소용하지 말아주실 것을 강력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고요.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상권 분립이 살아있고 그 헌정이 지켜짐을 이번 국정감사 현장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장님께, 여성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헌법이나 법 정신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양형심의위원회 제도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총회 허가받고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가장 존경받는 것은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을 순종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유권 해석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초동 민심에 의거해서, 광화문 민심에 의거해서 사법부가 휘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사를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상털이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상복 입고
사법부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판사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법사위에 제가 12년이 있습니다만은 증인을 채택해서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장의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질문 시간에 그러한 불만이나 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표출하면 되지 여기에서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판사들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침소봉대를 하고 경강부회를 하더라도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왜 명재권 판사가 여기에 나와야 하느냐? 표창원 의원께서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봐도 명재권 판사의 기각 사유가 법에 어긋난다. 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요, 모순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배임죄는 다툼이 있다고 해서 기각을 하고, 배임수재는 인정한다고 해서 기각을 하고, 피의자를 여러 번 불렀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고, 배임수재는요, 대법원의 기본 양형에 의하면은 1억 이상이면은 배임 정죄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이에요. 그리고 배임 수재는 기본적으로 징역 2년에서 4년입니다. 수재가 정죄보다도 훨씬 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수재를 한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지난번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수재 2억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본다고 하는 판사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를 진료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 없다. 즉 꾀병이라는 취지로 검찰에다가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 CCTV라든지 이런 게 검찰을 통해서 명재권 판사 앞에 현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일리가 있구나, 누가 봐도 일면 이해가 가구나 라고 하면 저희들이 명재권을 왜 부릅니까? 명재권이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표창원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감사기를 하더라도 논리에 맞게 감사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재권 판사 반드시 정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서울중앙지방법은 감사 하나만 합니다. 예? 이런 걸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무슨 문제 제기를 합니까?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지금 그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기사도 제목만 본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명재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판사의 판결을 두고 이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무슨 좌익 판사다, 이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 공세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각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즉 성부가 불투명하다. 즉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주요 혐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데,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럼 기각을 했냐. 첫 번째, 검찰에,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에 이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배임 수재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면 아마 영장 발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요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 주요 혐의를 잔뜩 써놓고
이거는 불투명한 거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사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들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거 하나 끼워서 별건으로 구속시켜달라. 이런 별건을 영장을 하게 되는 건 오히려 법원의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종범들은 구속이 됐는데 주범은 구속을 안 시키냐. 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 기각 사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속영장은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사상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주거 부정, 이게 형사소송법 70조입니다. 이거 수사의 필요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안 돼요. 왜?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이 조건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어요. 압수수색을 수차례 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성실하게 받고 있고 또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또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고 또 도주 우려가 없으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건 영장 발부를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는 건데 만약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발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도우 의원처럼 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죄다. 그러나 왜 법원이 이거 영장 발부를 안 했냐?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상당히 일리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걸 가지고 자익 판사다, 정치 판사다, 이거 정치 공세죠. 뿐만 저희들이 명재건 판사를 부르라는 걸 정치 공사로 얘기하는데요. 명재건 판사를 좌익 판사라고 얘기한다고요? 박주민 의원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양승태 키즈다. 구속영장과 관련한 정보를 빼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창호 판사 영장을 김경수 구속을 시킨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다. 이렇게 판사들에 대해서 정치 공세하고 그 판사를 낙인 찍고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종범은 구속했다, 도망하기 전에 구속했다. 그 도망을 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건희가 수백만 원을 줘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하게 만들었고요. 허위 진술서를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나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이 민노난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재판 사항인데 제가 그 당부를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지금 재청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발부를 암시하는 것이고 잘 됐다고 하면은 또 다시 기각을 암시하는 꼴이 됩니다. 참 제가 좀 난처한 입장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재건 판사에 대한 현장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일리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확인할 거는 있어 보인다는 또 야당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정회를 해서 여야 간사님들끼리 의견을 좀 교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명재건 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